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갑신정변에 참여한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신정변 전에 조선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조선은 문호를 개방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일본과 최초로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여기서 약간 여러분들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조약 내용 중에 조선은 자주국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 선생님이 자주국에 물음표를 해놨는데 이 문구만 보면 굉장히 좋은 내용 같죠. 하지만 강화도 조약은 불평등 조약이었고요. 그리고 일본이 이것을 넣은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주국, 즉 조선은 청나라와는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다른 나라와 외교 관계도 맺을 수 있고 나라 일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일본은 앞으로 조선을 침략하고 조선과 외교 관계를 맺고 막 이럴 때 청나라의 눈치를 보지 말라는 의미로 이걸 넣어놓은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조금 더 쉽게 조선을 조금씩 먹으려고 이걸 넣어놨던 거죠. 그 다음에 1882년에 미국과 조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1882년에 같은 해에 중국과도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요. 이 조중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고 청나라와 맺은 조약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청나라가 조선은 천국의 속방이라는 내용을 집어넣자 해서 넣어버린 거예요. 자, 속방은 여러분들 우리 지방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곳곳의 다른 지역을 이것처럼 천국의 한 지방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매우 극심해집니다. 자, 그리고 개화파가 정권을 장악하는데요. 1773년에 고종이 드디어 친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됨으로써 흥선대원군이 자연스럽게 이제 정권이 약해졌겠죠. 자, 이 고종이 이제 뭘 하기 시작하냐면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러는 와중에 1882년에 지금 1882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이모군란은 조선도 군대를 현대화시키기 위해서 신식군대를 만들게 됩니다. 이 신식군대는요. 장비도 좋았고요. 그 다음에 월급이나 이런 것도 좋았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있던 구식군대가 있었겠죠. 월급도 막 밀리고요. 대우도 좋지 않았어요. 밀리던 월급을 줬는데 쌀로 줬거든요. 근데 그 쌀에 모래와 겨가 많이 섞여 있어서 이 구식군인들이 드디어 불만을 밖으로 빵 터뜨리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이모군란이고요. 이 이모군란 때 흥선대원군이 잠깐 다시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성황후는요. 이 이모군란 때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탈출을 하고 숨어 있다가 청나라의 도움으로 이 이모군란이 진압이 되고요. 흥선대원군은 이때 청나라로 아예 납치가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개화파들이 약간의 힘을 잃게 되는데 자, 김홍지, 김옥균 등의 개화파가 정권을 잡게 돼요. 근데 이 개화파도 두 개로 나뉩니다. 옹건 개화파와 급진 개화파. 자, 갑신정변은 여러분들 1884년에 일어났거든요. 자, 그러면 옹건 개화파, 급진 개화파가 이 1884년 전에 바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온건 개화파는 여러분들 우리 교과서도 나와 있죠. 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는 개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급진 개화파는 청의 간섭을 물리치고 서양 기술, 사상, 제도까지 받아들여서 개화해야 한다. 그러니까는 조선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두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의 차이점은 바로 청나라와의 관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온건개화파는 고종의 부인 민씨의 지원을 받았고요. 급진개화파는 고종의 지원을 받았어요. 물론 이제 한쪽은 왕비, 한쪽은 왕의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갑신정변이 바로 일어나기 전에는 바로 누가 훨씬 더 힘을 많이 가지게 되냐면 온건개화파입니다. 바로 이 온건개화파가 청나라와의 관계를 유지하자라고 했죠. 급진개화파는 청나라와 관계를 끊자라고 했고요. 근데 1882년에 조금 전에 배웠던 이모군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청나라가 간섭을 엄청나게 해대기 시작했죠. 그럼 청나라는 온건개화파가 좋겠어요? 급진개화파가 좋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급진개화파가 싫겠죠. 온건개화파가 좋고요. 그래서 급진개화파는 점점 정치적으로 그 영향력이 적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은 조선을 개화하고 싶은데 정치적으로 힘이 줄어들고 있어요. 자, 그러니 어떤 선택을 하게 됐겠습니까? 그렇죠. 정변이라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갑진정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1884년이라고 했죠? 주요 인물은 김옥균, 홍영식,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등입니다. 자, 원인은 급진개화파의 정치적 영향력이 매우 약화되고 있었다라고 했죠. 자, 조선의 그러니까 1882년 그 이후로 1884년 전까지 조선의 재정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뭐 강화도 조약으로 인해서 일본에 돈을 막 물어줘야 했었고 물어줄 돈이 없으니까 외국에서 돈을 빌려오고 막 이랬거든요. 이때도 이제 재정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급진개화파가 어떻게 하냐면 일본으로부터 돈을 빌려오려고 했습니다. 300만 원이래요. 이때 당시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지금의 300만 원이 아니고요. 그런데 준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안 줘요. 실패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급진개화파의 정치적 영향력은 더 약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조선을 개화하고 자신의 방법들을 개화하고 싶었겠죠. 그리고 이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변이라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자, 일본이 군사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자, 군대를 우리가 보내주겠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내줍니다. 보내주긴 하는데 청나라 군대가 나중에 출동하거든요. 근데 싸우지 않고 철수해버려요. 그래서 실제로는 일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됐죠. 일본을 믿고 어쨌든 시작은 했습니다. 자, 1882년 12월 4일날 우정총국 개국 축하잔치에서 정변을 일으키는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체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고종과 왕후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창덕궁에서 경호궁이라는 곳으로 그 옆으로 이동시켰는데요. 이거 뭐 안전한 곳이라고 하지만 안전한 곳은 아니고요. 여기가 작아요. 창덕궁보다 작아서 뭐에 유리하냐면 경비에 유리해요. 지금 이 급진개화파들이 정변을 일으키긴 했지만 숫자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적은 숫자로 왕과 왕비를 지키고 있으려면 왕과 왕비가 다른 곳으로 못 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왕과 왕비를 못 만나게 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좀 적은 곳에서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곳에서 왕과 왕비를 모실 필요가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급진개화파로 이루어진 정부를 구성하고요. 주요 개혁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개혁정책은 잠시 뒤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다음 날인
12월 6일날 청나라 군대 약 1500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군이 한 300명 정도가 이 경우궁 외곽에 경비를 쓰고 있었는데요. 철수를 해버립니다. 전투하지 않고요. 그래서 3일 만에 실패를 하게 되죠. 그리고 주요 인물들은 일본 등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패로 막을 내립니다. 갑신정변의 주요 개혁 정책인데요. 김옥균의 갑신일록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고, 파란색은 우리 교과서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하는데요. 갑신일록에는 요 14가지, 요 14개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볼게요. 대원군을 즉시 환국하도록 할 것, 그 다음에 조공허례는 은혼에서 폐지함. 이 말은 지금 아직까지도 대원군이 청나라에 잡혀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 때 그 전부터 중국에 조공을 했었죠. 중국의 물건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주는 걸 조공이라고 하죠. 이런 것을 이제 앞으로 하지 않겠다. 청나라와는 관계를 끊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원군이 바로 돌아와야지 우리 고종이, 왕의 아버지잖아요. 나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중국에서는 고종을 이 대원군을 통해서 협박 비슷하게 했다고 해요. 고종, 너 우리 말 안 들으면 너희 대원군, 너희 아버지 조선으로 보내서 너희 아버지가 대신 정치를 하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는 고종을 대원군을 이용해서 꼭두가시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문벌을 폐지해 인민평등의 권리를 제정하고, 평등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백성들이 서로 평등하고요. 사람에게 관직을 택하게 하고 관직으로서 사람을 택하지 말 것. 여기서는 인물의 능력을 보고 등용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지조법을 개혁해 아전들의 부정을 막고 백성의 공경을 구제하며 더불어 국가재정을 넉넉히 할 것. 지조법은 여러분들 세금제도예요. 땅에 매기는 세금제도인데 이것을 개혁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재정을 넉넉하게 하겠다. 굉장히 좋은 내용이죠. 그 다음에 전후로 부정해 나라를 병들게 한 것이 두드러진다는 정죄할 것. 부정부패를 한 관리는 벌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각 도의 환곡은 영구히 중단할 것.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환곡은 먹을 것이 없을 때 백성들에게 쌀을 빌려주고 추수 때 쌀을 돌려받는 제도죠. 근데 이걸 가지고 백성들을 엄청나게 괴롭혔다라고 했죠. 이걸 아예 없애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밖에도 규장가, 그 다음에 순사는 경찰입니다. 그 다음에 해상공구, 그리고 유배간자와 금고된 자, 즉 벌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정을 헤아려서 석방할 수도 있다라고 했고요.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결과는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실패입니다. 자, 실패의 원인은 일본에게 너무 의지를 했어요. 즉 자신들은 급진개혁파는 급진개혁파 스스로 힘이 부족했던 거죠. 자, 더군다나 또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개혁을 시도하는 바람에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한 가지 빼먹었고 안 썼네요. 청나라의 간섭도 있었죠. 개입도. 자, 하지만 갑신정변은 이런 의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청의 간섭에서 벗어나 근대 국민국가를 실현하려고 했던 점, 이런 의의가 있으니까요. 꼭 나쁘게만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교과서 속으로 갑신정변에 참여한 사람들은 또 누가 있을까? 입니다. 갑신정변의 주요 인물들은 양반계층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을 도와서 이를 실행에 옮긴 사람들 중에는 양반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군인과 사관생도, 이 군인과 사관생도 숫자들이 많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경우궁에
내부 경비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끝까지 싸워요. 일본군은 철수해버렸다고 했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끝까지 싸웁니다. 하지만 숫자가 너무 적어가지고 결국은 청나라 군대에 진압당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리고 양반집에서 신분엄 하던 사람, 그리고 환관, 내시를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궁궐에서 일하는 궁녀 등도 정변에 참여했고요. 이 사람들이 바로 궁안의 사정을 전달하거나 단순한 심부름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했었습니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지배계층도 조금 더 많이 참여를 했었으면 성공을 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생각해보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갑신정변의 개혁안 14개 중에 4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 개혁안을 보고 만약 갑신정변이 성공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조선이 변했을지 생각해보고 김옥균이 원했던 조선의 모습을 상상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화면을 멈추고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멈추세요. 네, 다 했죠? 그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자, 백성들은 평등한 권리를 갖는 제도를 마련하고 능력에 따라 관리에 임명한다. 네, 그래서 자신의 능력에 따라 직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정을 저지르는 관리들은 잡혀가고 나라에 갚으려고 모아놓았던 곡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백성들의 빚진 쌀을 면제한다. 이게 지금 환국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환국을 폐한다고 했죠. 그러나 환국 제도를 이제 운영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동안 빌려갔던 곡식은 갚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생활이 조금 더 여유로워졌을 거고요. 그 다음에 청에 바치던 조공이 없어져서 나라도 점점 힘을 갖추어 가지 않았을까. 조선이 아마 이렇게 변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이 쓴 거와 비슷하나요? 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갑신정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동학 농민운동을 살펴보고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